은퇴 후 베트남 간 60대, 지금은 월세방에서 눈물 짓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꿈꿔봤잖아요. 은퇴하면 따뜻한 나라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는 거요. 바닷가 근처에 조그만 집 하나 얻어서 매일 아침은 커피 한 잔, 낮에는 책 읽고 가끔 해산물도 먹으면서 말이에요. 한국에서 받는 연금이나 퇴직금만으로도 동남아에선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다는 말, 뉴스나 유튜브에서 수도 없이 들었죠. 그런데요, 그 꿈이 늘 현실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얼마 전 조용히 눈물 흘리는 한 60대 교장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0년 넘게 학교에 몸 바치고 퇴직하면서 모은 자금 14억 원. 그 돈이면 노후는 걱정 없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용감하게 베트남 이민을 결심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서울 외곽의 좁은 월세방에 혼자 살고 계십니다. 통장에 남은 잔고는 3,700원.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1. 14억 들고 떠난 베트남, 3년 만에 빈털터리. 이 교장 선생님 정년 퇴직 후 베트남 다낭으로 향했습니다. 물가 싸고 날씨 좋고 한국인도 많다는 말에 망설임 없이 이민을 결심했죠. 처음엔 너무 좋았대요. 매일 해변 산책, 맛있는 음식, 따뜻한 날씨, 한국에서 쌓인 피로가 확 풀리는 기분이었다고요. 하지만 문제는 돈 관리였습니다. 한국에서 받는 연금에다가 퇴직금까지 있으니 돈 걱정은 크게 안 했대요. 그래서 고급 아파트에 살고 현지인 도우미를 고용하고 골프도 자주 나갔죠. 한국 음식이 그리워지면 수입 마트에서 이것저것 사서 먹고요. 그러다 보니 지출이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게 커졌습니다. 결정적인 건 주변의 권유로 시작한 소규모 식당 투자였어요. 한류 덕에 한국 음식점은 무조건 대박이라는 말에 속아 베트남 현지인과 동업했는데 얼마 못 가 파산했죠. 현지 법률도 잘 모르고 계약서 내용도 제대로 안 읽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결국 식당은 망했고 투자금은 전부 날렸고 신용카드로 생활을 버티다 한국으로 돌아오셨답니다. 그때 통장 잔액은 고작 3,700원. 믿기지 않지만 실제 이야기입니다. 2. 물가 싸다는 말만 믿었다가 무너진 생활. 두 번째 사례는 경기도 부천에서 자영업을 하다 63세에 은퇴한 김모 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남편의 제안으로 베트남 나트랑에 정착했어요. 월 100만 원이면 둘이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유튜브 영상만 믿고 준비했죠. 월세 40만 원짜리 집에 살며 시작했는데요. 막상 살아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현지 물가는 생각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었고 외국인이라서 의료비도 몇 배로 나왔대요. 언어가 안 되니 시장에서도 바가지를 씌우기 일쑤였고 급하게 귀국할 일이 생겼을 때는 항공료며 PCR 검사 비용까지 부담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외로움이 컸어요. 이웃과 제대로 대화도 안 되고 아프거나 속상한 일이 있어도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결국 이 부부도 2년 만에 귀국했지만 다시 자리 잡기 쉽지 않았습니다. 남은 돈은 반토막 났고 예금도 깼죠. 지금은 자녀에게 기대며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그 선택을 할 거냐 물어보면 두 분 다 고개를 젓는답니다. 3. 해외 이민이 은퇴 해답이라고요? 66세 혼자 떠난 남성의 후회. 마지막은 혼자 살던 66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은 없고 친구도 대부분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그는 외로움을 피하고자 해외 이민을 택했습니다. 베트남 호찌민의 한국인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누군가는 친구가 되어주지 않을까 싶었대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한국 식당도 많고 병원도 가깝고 낯선 외국인들과도 인사하는 재미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프고 병원비가 부담되고 연락할 가족도 없는 데다 나는 여기서 무슨 존재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다 환율이 떨어지고 정기 예금에서 돈을 빼쓰다 보니 재정도 빠르게 줄었죠. 결국 이분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은 이미 팔았고 남은 돈으론 전셋집도 어렵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시원에 계신데 가끔 그때 그냥 서울에서 살 걸 하고 혼잣말을 하신대요. 은퇴 이민 로망이 아닌 전략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해외 이민 로망은 분명 있어요.
하지만 이 로망은 치밀한 계획과 현지 정보, 현실적인 기대치 없이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 이민자의 30% 이상이 3년 안에 귀국한다는 조사도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재정 관리 실패, 외로움, 건강 문제 세 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후 이민은 이사가 아니라 삶의 전환이라고요. 그냥 집 옮기는 게 아니라 법, 언어, 의료, 문화, 심지어는 계좌 개설 방식까지 전부 다시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단순히 물가가 싸다, 날씨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해선 안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계획 없는 투자를 피하는 겁니다. 아무리 현지 사정에 밝다는 사람도 그 나라의 시장 흐름이나 법률에 대한 지식 없이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류는 결코 만능이 아니며 외국에서 한국식 사업을 성공시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준비도 함께 해야 합니다. 은퇴 후 해외로 떠나는 건 삶의 큰 도전입니다. 그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돌아올 수 있는 안전망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거주지나 전세 계약 유지, 귀국 시 쓸 수 있는 비상금 마련, 정기적인 건강 점검과 보험 유지, 한국연금 건강보험 상태 점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설령 현지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 생깁니다. 마무리하며 행복한 은퇴는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요즘 동남아 은퇴 이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들의 실패가 내 실패가 되지 않도록 타인의 경험에서 지혜를 얻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은퇴하면 베트남 가고 싶다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가기 전에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가려는 그곳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혹시 돌아오게 된다면 그땐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앞서 다룬 은퇴 후 베트남 이민 실패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제는 보다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정보 중심의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나도 은퇴 후 동남아로 가볼까?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아래 내용을 체크해 보셔야 해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실제 이민 컨설팅과 국제재무 설계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포인트들입니다. 1. 은퇴 이민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현실. 1. 물가가 싸다고 해서 전체 생활비가 싸지는 않다. 많은 분들이 베트남은 물가가 싸다고 생각하세요. 맞는 말이에요. 쌀국수 한 그릇이 2, 3영원 수준인 것도 사실이고 택시비도 한국의 절반 이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국인 생활비는 그 나라 물가와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베트남 하노이의 외국인 거주용 아파트 렌트비는 월 7,200달러까지 나갑니다. 도우미 고용, 한국식 식자재 구입, 에어컨 전기세, 정기적인 비자, 연장 비용, 한국 왕복 항공료까지 합치면 실제 월 평균 지출이 180만 2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즉, 단순히 쌀국수 값만 보고 물가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외국인용 물가는 다르게 책정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 베트남은 비자 천국이 아니다. 한때는 무비자나 장기 체류가 쉬웠지만 최근 몇 년간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의 장기 체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요. 2023년부터는 관광 비자도 30일 단위로 제한되었고 연장도 복잡해졌습니다. 장기 체류하려면 취업 비자나 투자 비자, 결혼 비자 등을 활용해야 하는데요. 60세 이상 은퇴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은퇴자들은 비자, 런비저, 런이라고 불리는 비공식 체류 방식을 택하기도 해요. 인접 국라오스, 캄보디아 등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죠. 하지만 이건 불법은 아니어도 체류 리스크가 크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베트남의 은퇴자로 장기 거주하고 싶다면 반드시 전문 행정사나 현지 대행사의 비자 정책을 문의해야 합니다. 관광 비자 연장하면 되지는 이제 옛말이에요. 3. 건강보험? 없습니다. 진료비는 사비로 전액 부담. 한국에서는 아프면 동네 병원 가고 몇천 원이면 약까지 받죠.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아파도 진료비가 수십만 원씩 나오고 심지어 서울대 병원 하노이 분원 같은 곳은 검사 하나에 5만 100만 원도 훌쩍 넘습니다. 게다가 현지 병원은 언어 문제, 위생 문제 때문에 이용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한국으로 치료받으러 일시 귀국하곤 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보험료를 오랫동안 안 냈다면 재가입에 제한이 있고 갑작스러운 병으로 응급실을 찾으면 본인 부담금이 100% 가까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 이민 전에는 지역 건강보험 유지 혹은 외국인 전용 의료보험을 반드시 준비하세요. 현지 종합병원 이용료는 한국보다 비쌀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2. 실전 팁 은퇴 이민 준비 체크리스트 꼭 실천하세요. 자, 이제 막연한 희망이나 두려움이 아닌 실제로 준비해야 할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이건 실제 국제 은퇴 이민 컨설팅 업체에서 사용하는 항목을 기반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첫째, 생활비 시뮬레이션. 현지 렌트비 도시마다 다르지만 월 7,200달러 예상. 식비 월 4,060만 원, 한국 식재료 포함 시 더 상승. 교통비 통신비 월 1,020만 원. 건강보험 대체 비용 연간 30만 600만 원 수준. 항공권, 비자 비용 연간 20만 400만 원. 여유 자금 예비용 월 50만 원 별도. 즉, 한 달 최소 200만 원 이상은 안정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1년에 2,400만 원, 3천만 원 이상을 기본 생활비로 생각하세요. 둘째, 주거 형태는 단기 렌트부터.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콘도를 구매하거나 1년 계약 아파트를 잡으세요. 그런데 현지 문화나 환경이 체질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36개월은 Airbnb나 단기 렌트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거주 지역도 최소 23군데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곳을 고르는 게 좋아요. 셋째, 귀국 대비책 반드시 세워두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돌아올 줄은 몰랐다고 하세요. 그래서 귀국할 때 갈 집이 없고 짐 보관도 안 되고 예금도 정리해버린 상태라 낭패를 보는 겁니다. 국내 예금 계좌 유지, 주소지 확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상태 점검은 필수입니다. 최악의 경우 다시 돌아온다는 가정을 항상 하셔야 합니다. 3. 전문가 조언 은퇴 이민은 여행이 아닙니다. 사업보다 더 치밀해야 합니다. 한 국제 은퇴 자문가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은퇴 후 해외 이민은 장기 여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 후반전을 외국에서 혼자 창업하는 것과 비슷하죠. 이건 로망이 아니라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결국 은퇴 이민이 성공하려면 치밀한 재무 설계와 문화 적응력, 위기 대응 시나리오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 사업은 절대로 감정이나 지인의 추천에 의존해서 결정하지 마세요. 또한 심리적으로 은퇴 이민이라는 공식이 반드시 맞는 건 아니에요. 단순히 한국에서의 무료함이나 피로감 혹은 물가에 대한 스트레스를 피하고자 떠난다면 대부분 23년 안에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결론 어디서 사느냐보다 어떤 준비로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베트남이든 태국이든 은퇴 후 동남아 이민은 분명 매력적인 선택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엔 낯선 제도, 문화 충격, 건강 문제, 경제적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결국 그 모든 걸 뚫고 살아남는 건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글을 보며 마음속으로 나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제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진짜 다르게 살고 싶다면 누구보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게 은퇴 자금 10억이든 1억이든 마찬가지예요.